2024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 구조활동가 제나와 랜디는 평소처럼 지역 보호소의 안락사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과였죠. 매번 명단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날도 명단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간단한 설명과 사진이 있었죠. 대부분은 공격성, 치료 불가, 입양 가능성 없음 같은 냉정한 이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나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개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버니, 그레이트 피레니즈 견종의 대형견이었습니다. 사진 속 버니는 보호소 우리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나가 주목한 것은 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상세 설명란에 적힌 내용이었죠. 다발성 외상, 상완골 분쇄 골절, 감염 위험 높음, 치료비 과다 예상, 3일 후 안락사 예정. 제나는 버니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버니는 일주일 전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차에 치였을 수도 있고 야생 동물에게 공격당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인간에게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었고 특히 왼쪽 앞다리의 상완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뼈 조각들이 근육과 피부를 뚫고 나온 개방성 골절이었죠. 보호소의 수의사는 치료를 시도했지만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버니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정형외과 수술이었고 그것은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몇 달간의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공립보호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죠. 게다가 버니는 이미 성견이었고 대형견이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입양 가능성도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소는 가장 인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니를 안락사시키는 것이었죠.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평화롭게 보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72시간 후 버니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는 그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버니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제나가 랜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랜디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독스쿼드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개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개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개들을 구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제나는 즉시 보호소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버니를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놀랐습니다. 버니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고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않으냐고 물었죠. 제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도 버니를 구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나와 랜디는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마침내 버니를 만났습니다. 직접 본 버니의 상태는 사진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통증으로 떨고 있었고 부러진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세 다리로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버니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버니. 이제 안전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제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버니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버니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기에 최대한 부드럽게 다뤘죠. 그리고 곧장 전문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정형외과 전문의와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했습니다. 상완골이 3군데나 부러져 있었고 주변 근육과 신경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수술로 뼈를 고정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속 플레이트와 나사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으면 버니가 다시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나와 랜디는 병원에 입원한 버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버니는 진통제 덕분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했어. 랜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버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외과의는 버니의 뼈를 세심하게 맞추고 티타늄 플레이트로 고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버니의 회복력 뿐이었죠. 다음 몇 주 동안 버니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새 다리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고 곧 버니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 임시 보호를 시작했습니다. 버니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부상 입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버니는 제나를 깨우러 침실로 왔고 저녁에는 랜디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이 커다란 하얀 곰 같은 개는 그들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버니를 입양 보낼 생각이었어요. 제나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버니의 몸이 금속 임플란트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제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수술 부위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감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버니의 면역 체계가 몸속의 이물질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의사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감염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합니다. 제나와 랜디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버니를 죽음에서 구했는데 수개월간 회복을 지켜봤는데 이제 다리를 잃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버니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니가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했어요. 랜디가 말했습니다.
다리가 3개든 4개든 버니는 여전히 우리의 버니니까요. 2024년 10월 버니는 2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앞다리를 어깨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제나와 랜디는 불안했습니다. 버니가 이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새 다리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버니는 그들의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버니는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나 여전히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회복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버니는 새 다리로 뛰어다녔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고 공을 쫓고 다른 개들과 놀았습니다. 내 다리였을 때와 똑같이 행복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제나와 랜디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니, 넌 더 이상 임시 보호 대상이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이야. 2024년 10월 그들은 공식적으로 버니를 입양했습니다. 안락사 명단에서 시작된 버니의 여정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찾으며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년 후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버니의 다리 절단 수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침, 제나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같은 지역 보호소의 안락사 명단을 확인하는 것. 버니를 구조한 이후로 그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버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스커드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더 많은 개들을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나는 보호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명단 페이지를 열었죠. 화면에는 이번 주에 안락사 예정인 개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제나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글, 핏불 믹스, 점원 셰퍼드. 각각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은 모든 개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원과 공간, 시간의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제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아티커스라는 이름의 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피레니즈, 하얀 털, 큰 체구, 온순해 보이는 표정. 제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버니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티커스는 버니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견종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얼굴 형태, 눈빛, 심지어 털의 질감까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했죠. 마치 버니의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제나는 아티커스의 상세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컷, 약 4세, 그레이트 피레니즈, 왼쪽 앞발 결손, 심각한 골수염뼈 감염, 치료 불가 판정, 5일 후 안락사 예정. 왼쪽 앞다리, 버니와 똑같은 다리였습니다. 제나는 즉시 랜디를 불렀습니다. 당장 이것 좀 봐. 랜디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나는 보호소에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티커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아티커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티커스는 3주 전 한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물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들은 버려진 건물 뒤편에서 그를 찾았죠. 아티커스는 왼쪽 앞발이 없는 상태였는데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덫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심각한 부상 후 괴사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아있는 다리 부분이었습니다. 팔꿈치 위쪽에서 시작된 감염이 뼈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골수염이었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 감염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호소 수의사는 항생제 치료를 시도했지만 감염이 너무 깊숙이 진행되어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리 전체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았죠. 하지만 보호소의 예산으로는 그런 고비용 수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티커스는 이미 한쪽 발이 없는 상태였고 수술 후에는 새 다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형견이 새 다리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입양 가능성은 극히 낮았죠. 보호소는 가장 인도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티커스를 더 이상 고통받게 하지 않고 평화롭게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피레니즈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제나가 보호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티커스를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독스커드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특히 버니의 성공적인 구조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티커스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그날 오후 제나와 랜디는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아티커스는 어떤 성격일까? 버니처럼 온순할까?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버니와 닮았을까? 보호소에 도착해 아티커스를 만난 순간 제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은 더욱 버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키, 체구, 얼굴형, 모든 것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아티커스는 우리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앞다리는 팔꿈치 아래가 없었고 남은 부분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제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티커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나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온화함도 있었습니다. 제나가 손을 내밀자 아티커스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 다리와 반쪽 다리로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죠. 그리고 제나의 손을 냄새 맡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안녕, 아티커스. 제나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아티커스와의 첫 만남은 즉각적인 연결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이 느낌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티커스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미 그가 그들의 삶의 일부인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죠. 아티커스를 만난 순간부터 연결감이 즉각적으로 느껴졌어요.
제나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마치 운명 같았어요. 그들은 서류를 작성하고 아티커스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티커스는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협조했죠. 차 안에서 아티커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나는 백미러로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아티커스. 다음 목적지는 전문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이미 정형외과 전문의와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티커스를 검사한 수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골수염이 매우 깊숙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X-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뼈 자체가 감염되어 썩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나와 랜디는 이미 예상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깨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깨부터 완전히 제거. 버니와 똑같은 수술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다리에 똑같은 수술이었죠. 감염의 심각성 때문에 왼쪽 앞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해요. 제나가 수의사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버니와 똑같은 다리를요. 랜디는 제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제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티커스를 구해 주세요. 수술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나와 랜디는 집에 돌아가 버니에게 말했습니다. 버니, 곧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너랑 아주 비슷한 친구지. 버니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티커스의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외과팀은 감염된 뼈와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봉합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이제 완전한 새 다리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아티커스는 임시 보호 가정에서 회복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매일 방문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새 다리로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티커스는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새 다리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뛰기 시작했고 3주 후에는 거의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었고 그의 밝은 성격도 되돌아왔습니다. 아티커스는 진정한 전사예요. 임시보호가족이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보여요. 마치 다리를 잃은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요. 4주가 지났을 때 제나와 랜디는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아티커스가 버니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버니는 보통 덩치 큰 수컷 개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나가 랜디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버니는 온순하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했지만 다른 대형 수컷 개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랬죠. 과거에 몇 번 다른 수컷 개들을 소개했지만 버니는 으르렁거리거나 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나와 랜디는 첫 만남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버니의 집도 아니고 아티커스의 임시 보호처도 아닌 근처 공원의 넓은 잔디밭이었죠. 두 개를 목줄로 연결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접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거리를 벌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제나는 버니를 차에서 내렸고 랜디는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아티커스를 내렸습니다. 두 개는 아직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와 벤치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됐어? 랜디가 제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준비됐어. 제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개를 데리고 서로를 향해 다가갔죠. 버니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걸었고 아티커스도 주변을 탐색하며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개가 서로를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버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아티커스를 응시했죠. 제나는 긴장했습니다. 버니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할까? 아니면 돌아서서 가려고 할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니의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그리고 버니는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하는 자세가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자세로요. 아티커스도 버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두 개는 약 5m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꼬리를 쉬지 않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몸,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제외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꼬리는 너무 빠르게 흔들려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믿을 수가 없어. 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다리로 나란히 완벽하게 속도를 맞춰서요. 마치 평생을 함께 뛰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넓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렸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제나와 랜디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똑같이 헥헥거리며 행복한 표정으로요. 우리는 버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나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명확했어요. 마치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나와 랜디는 두 개를 관찰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버니와 아티커스는 함께 놀았습니다. 공을 쫓고 레슬링을 하고 나란히 누워 햇볕을 쬐었습니다.
처음 만난 개들이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두 개가 서로의 장애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버니는 왼쪽 앞다리가 없었고 아티커스도 왼쪽 앞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즉시 위안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버니가 아티커스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나도 너처럼이야. 우리는 같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공원에서의 첫 만남 후 제나와 랜디는 결정했습니다. 아티커스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 버니와 함께 지내게 하기로요. 적어도 영구적인 입양 가족을 찾을 때까지는요. 그날 저녁 아티커스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규칙. 대부분의 개들은 이런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티커스는 달랐습니다. 버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버니는 아티커스에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물그릇이 어디 있는지, 잠자리가 어디인지,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죠. 아티커스는 버니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두 개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두 개를 바라봤어요. 랜디가 회상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가 함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은 특별한 무언가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버니와 아티커스는 인쇄 펄어버렸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죠. 제나는 두 개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단순히 친한 것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두 개는 똑같은 리듬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다리로 균형을 잡는 방식도 완전히 동일했죠. 더 신기한 것은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아티커스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이너스 예를 들어 천둥 소리나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마이너스 버니는 즉시 아티커스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 아티커스는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버니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니는 가끔 수술 부위가 아프곤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그랬죠. 그럴 때 아티커스는 버니 옆에 누워 그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마치 괜찮아.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서로를 평생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랜디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은 곧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독스커드에서는 구조한 모든 개들에게 포괄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 예방접종, 그리고 DNA 검사가 포함됩니다. DNA 검사는
위즈덤, 위즈덤, 패널이라는 회사의 키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견종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믹스견의 경우 어떤 견종들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죠. 둘째, 유전 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견종의 흔한 질병들에 대한 유전자 마커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전적으로 연결된 다른 개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즈덤 패널 시스템에는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알려줍니다. 부모, 형제자매, 이복 형제, 사촌 등등요. 이것은 유기견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기능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제나와 랜디는 평소처럼 아티커스의 DNA 샘플을 채취해 위즈덤 패널에 보냈습니다. 버니의 샘플은 이미 1년 전에 보낸 상태였고 결과도 받아놨죠. 버니는 순수 그레이트 피레니즈였고 특별한 유전 질환 위험도 없었으며 등록된 친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티커스의 결과는 3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버니와 아티커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개는 이제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저 둘은 혹시 형제인 거 아냐? 하지만 그것은 정말 농담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견종이고 비슷하게 생겼으니 그렇게 말한 것뿐 실제로 형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11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나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의 메시지, 입양 문의, 행정 서류들. 그러다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즈덤 패널 아티커스의 DNA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제나는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링크를 따라 위즈덤 패널 웹사이트로 들어갔죠. 로그인을 하고 아티커스의 프로필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결과 요약이 나타났습니다. 견종 그레이트 피레니즈 100%, 주요 건강 위험 없음 체중 예측 45에서 50kg. 제나는 결과를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순수 그레이트 피레니즈였고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나는 만족하며 페이지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척 관계 렐러티브즈. 제나는 호기심에 그 섹션을 클릭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개들 중에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니까요. 제나는 아마 비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발견된 친척일. 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 발견되었다고? 누구지?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버니 관계. 이복 형제 유전적 유사도 26.3%. 제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방금 읽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버니, 이복 형제, 26.3%. 안 돼. 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시스템 오류일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나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번, 4번.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제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랜디, 랜디, 당장 여기 와봐. 랜디가 놀라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제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랜디가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랜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진짜야. 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형제야. 진짜 형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버니와 아티커스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맞대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죠. 제나와 랜디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제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즉시 연결된 거야. 랜디는 무릎을 꿇고 두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형제였어. 평생을 모르고 살았지만 운명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했어. 제나는 컴퓨터로 돌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위즈덤 패널은 유전적 유사도가 25에서 50%일 경우 이복 형제로 판정합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26.3%는 명확하게 이복 형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오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제나는 통계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국에는 약 700만 마리의 개들이 매년 보호소로 들어옵니다. 그중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전체의 약 0.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7천 마리 정도죠. 둘째, 형제 개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유기되어 서로 다른 보호소에 들어갈 확률. 이것도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함께 유기되거나 아예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유기되지 않으니까요. 셋째, 두 형제 모두 심각한 부상으로 안락사 명단에 오를 확률. 더욱 낮습니다. 넷째, 같은 구조단체에 의해 발견될 확률. 거의 천문학적입니다. 다섯째, 그것도 정확히 1년 차이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여섯째, 둘 다 똑같은 다리를 잃게 될 확률. 이것은 더 이상 확률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랜디가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제나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다른 설명이 없어.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과거를 추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보호소 기록, 발견 장소, 모든 것을 확인했죠. 하지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버니는 2024년 2월에 약 50km 떨어진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티커스는 2025년 10월에 약 30km 떨어진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장소는 서로 가까웠지만 정확히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버니는 약 5세, 아티커스는 약 4세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 다른 해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계에게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죠. 제나와 랜디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버니와 아티커스는 같은 브리더에게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해에 서로 다른 어미계에게서, 하지만 같은 아버지계에게서요. 그들은 아마 다른 가정에 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두 가정 모두 결국 그들을 버렸습니다. 혹은 더 슬픈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두 개 모두 번식장에서 태어났고 더 이상 번식에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불행히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버니와 아티커스는 태어난 후 헤어졌고 각자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SNS에 이 놀라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DNA 검사 결과 버니와 아티커스는 이복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물은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운명은 정말 존재하나 봐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야 해요. 두 천사가 다시 만나다니. 지역 뉴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싶어 했죠. 곧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국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유전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이죠.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나 과학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니와 아티커스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실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버니와 아티커스를 불렀습니다. 두 개는 그녀에게로 왔고 양옆에 앉았습니다. 너희 둘에게 말해줄 게 있어. 제나가 두 개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야. 너희는 형제야. 진짜 형제야.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 우주에게 영원히 감사할 거야. 버니와 아티커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이해하는 것처럼요. DNA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후 제나와 랜디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은 같았지만 그들이 버니와 아티커스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두 마리의 구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재회한 형제였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두 개의 상호작용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행동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물을 마시는 자세, 심지어 하품하는 소리까지 거의 동일했죠. 이것은 단순히 같은 견종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과거에 다른 그레이트 피레니즈들을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각자의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니와 아티커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복사된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이제 서로 없이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이 방에서 나가면 다른 쪽은 불안해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한쪽이 수의사 진료를 받으러 나가면 남은 쪽은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떨어져 있었어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후로는 마치 그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항상 함께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 중 하나는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버니와 아티커스는 똑같은 자세로 잠들었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머리를 서로의 몸에 기대어 마치 하나의 큰 하얀 구름처럼 뭉쳐서요. 제나는 종종 그들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둘을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닫게 돼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버니를 구조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아티커스를 구조하지 않았다면 이 형제들은 영원히 재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상을 떠났겠죠. 이 깨달음은 제나와 랜디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구조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개의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구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버니와 아티커스의 일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두 개는 함께 제나와 랜디를 깨웠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양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죠. 제나나 랜디가 눈을 뜨면 두 개는 동시에 침대 위로 뛰어올라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두 개는 나란히 걸으며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새 다리로 걷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부분의 네 다리 개들보다 빠르게 움직였죠. 그들은 똑같은 속도로 걸었고 똑같은 순간에 멈춰서 냄새를 맡았으며 똑같은 곳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놀라워해요. 랜디가 말했습니다. 두 마리의 새 다리개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걷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감동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형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해요. 낮 시간에 버니와 아티커스는 주로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햇볕을 쬐거나 공을 쫓아다니거나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새들을 구경했습니다. 제나는 종종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봤는데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아티커스가 마당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버니도 그곳으로 가서 함께 파기 시작했죠. 두 개는 협력하여 구멍을 팠고 결국 오래된 테니스 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공을 놓고 흔들며 함께 놀았는데 한쪽이 물면 다른 쪽도 물고 한쪽이 놓으면 다른 쪽도 놓는 시기였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또 한 번은 버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세 다리로 계단을 오르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했죠. 버니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티커스가 즉시 버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버니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버니는 아티커스에게 기대어 천천히 일어났고 두 개는 함께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개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에요.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없이는 완전하지 않은 가족이죠. 하지만 제나와 랜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티커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계획은 아티커스를 임시 보호하다가 영구적인 입양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티커스와 버니가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우리가 아티커스를 입양 보내면 그들은 다시 헤어지게 돼요. 랜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티커스를 영구적으로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버니가 있고 계속해서 다른 구조견들을 도와야 하니까요. 그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티커스가 자신만의 영원한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버니와 아티커스를 다시 헤어지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간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티커스를 위한 입양 가족을 찾되 몇 가지 조건을 달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입양 가족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입양 가족은 새 다리 대형견을 키우는데 필요한 경험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티커스가 행복한 가정을 찾기를 원해요. 제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버니와의 관계도 유지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평생을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다시 만났는데 영원히 헤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제나와 랜디는 SNS에 아티커스의 입양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입양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전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각각 안락사 명단에서 구조되었는지, 어떻게 똑같은 다리를 잃었는지, 어떻게 형제임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는지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통의 입양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아티커스에게 집을 제공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나와 랜디는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원자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티커스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지, 버니와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평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을 찾고 있어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아티커스는 특별한 개니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가정이 필요해요. 몇 주간의 심사 과정 끝에 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새 다리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형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최소 2번은 플레이 데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잠재적 입양 가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자주도 괜찮아요.
우리는 버니와 아티커스가 형제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나와 랜디는 이 가족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홈 방문을 진행했고 아티커스와 새 가족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나와 랜디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버니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버니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었죠.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학자, 유전학자, 동물 행동 전문가,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이 놀라운 사건을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스탠포드 대학의 통계학 교수인 드라이브 마이컬 첸은 이 사례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나와 랜디에게 연락을 취했고 버니와 아티커스의 사례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동의했고 드라이브 첸은 몇 주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력에서 본 것 중 가장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드라이브 첸이 말했습니다.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450만 분의 1입니다. 드라이브 첸은 그의 계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 형제가 모두 유기될 확률. 미국에서 매년 약 700만 마리의 개들이 보호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모두 유기될 확률은 약 5%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배의 강아지들은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고 그중 일부만 유기되니까요. 이복 형제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들은 다른 어미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애초에 함께 있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 125%. 두 번째 요소 특정 견종일 확률.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품종입니다. 전체 보호소 개체군 중 약 0.1%를 차지합니다. 두 형제 모두가 순수 그레이트 피레니즈일 확률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같은 아버지이므로 이 견종 자체가 보호소에 들어올 확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률 1만 1000.1%. 세 번째 요소 같은 지역 보호소에 들어갈 확률. 미국에는 약 5,000개의 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같은 지역의 같은 보호소에 들어갈 확률은 그들이 같은 지역에서 유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우 낮습니다. 많은 개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구조단체에 의해 발견되니까요. 확률 1100. 네 번째 요소 둘 다 안락사 명단에 오를 확률. 보호소에 들어오는 모든 개가 안락사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약 40%의 개들이 입양되거나 구조되고 나머지가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두 개 모두가 심각한 부상으로 안락사 명단에 오를 확률은 더욱 낮습니다. 확률 125. 다섯 번째 요소 같은 구조단체에 의해 발견될 확률. 미국에는 수천 개의 동물 구조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는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관할 지역이 있죠. 두 형제가 정확히 같은 구조단체에 의해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확률 1500. 여섯 번째 요소 시간적 요소.
버니는 2024년 2월에 구조되었고 아티커스는 2025년 10월에 구조되었습니다. 정확히 1년 8개월 차이입니다. 두 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안락사 위기에 처할 확률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제들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유기되지 않습니다. 확률 150. 일곱 번째 요소, 똑같은 다리를 잃을 확률.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버니와 아티커스 모두 왼쪽 앞다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개가 다리를 잃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체 개 개체군의 약 0.5%, 특정 다리를 잃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두 개 모두 똑같은 다리를 잃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확률 116. 이 모든 확률을 곱하면 121만 1100, 125, 1500, 150, 116, 1450만, 즉 약 45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드라이브. 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약 300만 분의 1입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가 일어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요소들도 고려했습니다. DNA 검사 요소. 두 개 모두 DNA 검사를 받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보호소 개들 중 DNA 검사를 받는 비율은 약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소는 비용 문제로 DNA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니까요. 독스쿼드가 모든 구조견에게 DNA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은 특별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DNA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만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니의 DNA가 다른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아티커스와의 관계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률 1400.25%. 이것까지 포함하면 최종 확률은 118억 18억 분의 1. 이것은 드라이브. 첸이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라고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률의 사건을 보통 운명 또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브. 첸의 연구는 학술 저널에 발표되었고 통계학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의 계산을 검토했고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확률을 넘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모든 것을 확률과 통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드라이브. 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패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통계적 분석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뤄졌고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었으며 심지어 과학교육 자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확률론을 가르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거의 불가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계적 분석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450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기적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국의 동물 보호소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보호소가 DNA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한 보호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가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보여줬으니까요. 위즈덤 패널 회사도 이 이야기를 공식 사례 연구로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단순히 견종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DNA 검사는 때로 생명을 구합니다. 위즈덤 패널의 CEO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경우 DNA 검사가 없었다면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아티커스의 입양 과정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제나와 랜디는 최종적으로 세 가족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각 가족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홈 방문을 실시했으며 아티커스와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5마리의 대형견을 키웠고 그 중 하나는 새 다리 개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넓은 집과 마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에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정기적인 만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죠. 두 번째 가족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큰 집으로 이사했고 첫 번째 개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티커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그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형견, 특히 특수한 필요가 있는 새 다리개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죠. 세 번째 가족은 에밀리와 데이비드 마티네즈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40대 부부로 2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이제 다시 개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맥스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를 키웠습니다. 맥스는 3세 때 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맥스를 헌신적으로 돌봤고 그는 새 다리로도 행복하게 7년을 더 살았습니다. 1년 전 맥스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맥스가 떠난 후 우리는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아티커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은 운명이라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새 다리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물리치료, 특수침대, 영양관리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새 다리개가 얼마나 놀랍고 회복력이 강한지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거리였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니와 아티커스의 특별한 관계를 존중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아니 필요하면 매주라도 플레이 데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집 뒷마당은 넓고 버니가 놀러 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나와 랜디는 에밀리와 데이비드가 완벽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아티커스를 마티네즈 가족과 며칠 동안 지내게 해볼까요? 제나가 제안했습니다. 시범 기간 같은 거죠. 그래야 모두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동의했습니다. 주말에 아티커스를 자신들의 집에 데려가기로 했죠. 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제나와 랜디는 아티커스를 차에 태웠습니다. 버니는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나는 버니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버니. 아티커스는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야. 버니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약간 슬퍼 보였습니다. 마티네즈 가족의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으로 뒤편에는 울타리가 쳐진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밀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커스, 내가 바로 그 특별한 친구구나. 아티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티커스가 스스로 집을 탐험하도록 내버려뒀고 그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아티커스는 이미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고 마당으로 나가 탐험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맥스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편해졌죠. 저녁이 되자 아티커스는 에밀리와 데이비드 옆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마당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아티커스는 공을 쫓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를 칭찬하며 격려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아티커스를 위해 특별한 침대를 준비해 뒀습니다. 맥스가 사용하던 정형외과 침대였는데 세 다리개에게 완벽한 지지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리 와, 아티커스. 에밀리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티커스는 침대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즉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침대에는 아직도 맥스의 냄새가 남아 있어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아티커스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그날 밤 아티커스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는 버니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티커스를 찾았고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버니는 아티커스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제나가 랜디에게 말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떨어질 수 없나 봐요. 토요일 아침 에밀리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티커스는 밤새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게예요. 그날 하루 동안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아티커스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고 놀아주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점점 더 편해졌고 저녁 무렵에는 완전히 집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티커스는 갑자기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 앞으로 가서 앉았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다가가 그를 쓰다듬었지만 아티커스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티커스가 버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버니를 여기로 데려오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에요. 에밀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고 제나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나와 랜디는 버니를 데리고 마티네즈 가족의 집으로 왔습니다. 차가 진입로에 멈추자 아티커스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갔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버니와 아티커스는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만 헤어져 있었을 뿐인데 마치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냄새 맡고 뛰어놀고 완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것 좀 봐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서로가 필요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4명의 인간과 2마리의 개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마티네즈 가족의 마당에서 놀았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주 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주말마다 버니가 놀러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가 아티커스를 데리고 당신 집에 갈 수도 있고요. 제나와 랜디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 마티네즈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적인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류가 서명되고 입양료가 지불되고 아티커스는 공식적으로 마티네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입양일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아티커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작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자신만의 영원한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었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티커스를 잘 돌볼게요. 에밀리가 제나를 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버니와의 관계도 계속 유지할게요. 그날 저녁 아티커스는 새 집으로 갔습니다. 버니는 창가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나는 버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버니. 우리는 아티커스를 곧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버니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아티커스가 마티네즈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간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는 버니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티커스가 잠들던 자리에 가서 누웠고 가끔씩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버니가 아티커스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제나가 랜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랜디는 버니 옆에 앉아 그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아티커스는 자신만의 가족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계속 형제로 지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한편 마티네즈 가족의 집에서는 아티커스도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새 집을 돌아다니며 버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아티커스.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버니는 멀지 않아요.
우리는 곧 그를 만나러 갈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티커스는 점차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고 아티커스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에밀리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플레이 데이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티커스가 버니를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제나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버니도 아티커스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주 토요일 약속된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버니를 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도 아티커스와 함께 같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버니는 차 안에서 이미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죠.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버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티커스를 봤습니다. 버니는 즉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짖음이었습니다. 제나가 차 문을 열자 버니는 뛰어내려 아티커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티커스도 버니를 봤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목줄을 잡아당기며 형제에게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웃으며 목줄을 풀어줬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가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냄새 맡고 뛰어놀고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별이었을 뿐인데 그들의 반응은 몇 년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것 좀 봐요. 데이비드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저들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해요. 다음 2시간 동안 버니와 아티커스는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뛰어다니고 공을 쫓고 나란히 앉아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인간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어때요? 제나와 랜디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완벽해요. 매주 토요일 이 공원에서 만나요.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은 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버니와 아티커스는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마티네즈 가족의 마당에서, 때로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티커스는 완전히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를 사랑했고 아티커스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은 여전히 그의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버니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버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버니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았죠. 토요일 아침 제나가 아티커스 만나러 갈까? 라고 물으면 버니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랜디가 관찰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서요. 버니와 아티커스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요. 제나와 랜디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제나와 랜디는 버니를 데리고 마티네즈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거실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트리 밑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첫 크리스마스 사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니와 아티커스 모두 이 가족의 일부예요. 저녁 식사 후 선물 교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버니를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새 장난감과 간식이었죠. 제나와 랜디도 아티커스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선물은 에밀리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버니와 아티커스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맞춤 제작된 목걸이 태그가 있었습니다. 버니의 태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니, 아티커스의 형, 기적의 생존자, 영원히 사랑받는. 아티커스의 태그에는 아티커스, 버니의 형제, 운명적 재회, 영원히 사랑받는. 제나와 랜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완벽해요.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에게 새 태그를 달아줬습니다. 2개는 꼬리를 흔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특별한 유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인간과 2마리의 개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따뜻하게 방을 밝혔고 난로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랜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니는 안락사 명단에 있었고 아티커스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에밀리가 문장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SNS 계정은 이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저희도 새 다리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버니와 아티커스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요. 저의 형제가 먼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2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운명,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매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 다리는 그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제나와 랜디,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를 데리고요. 그것은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해변은 개들에게 친화적이었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파도에 다가갔고 물을 만져보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는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2마리의 하얀 개가
파도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똑같이 왼쪽 앞다리가 없는 모습, 하지만 완전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이 사진은 모든 것을 말해줘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다리, 초기 삶, 서로와 함께한 시간.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완벽하게 행복해요. 그날 저녁 4명의 인간은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버니와 아티커스는 그들 발밑에서 평화롭게 쉬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맥스를 잃었을 때 나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티커스가 왔고 그와 함께 버니도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찾았죠. 데이비드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보호소들이 DNA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3다리 개들의 입양률이 200% 증가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스쿼드와 같은 구조단체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2개를 구조했을 뿐이에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제 수백, 수천 마리의 다른 개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랜디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활동의 힘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의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요. 현재 버니는 제나와 랜디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구조견들이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새 삶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독스쿼드의 대사견이 되었죠. 아티커스는 에밀리와 데이비드와 함께 자신의 영원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행복하고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버니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매주 2 형제는 제외합니다. 그들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쉬고 서로의 존재를 즐깁니다. 안락사 명단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사랑, 희망, 그리고 2번째 기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나가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매 순간 그들은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단순히 2마리의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운명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평생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난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리고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고.